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지 모릅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란 남북 간의 약속을 깨고 핵 개발 사실상 성공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우리도 핵을 갖자는 쪽이 있고요. 북한이 핵을 가진 것 인정해주는 것 왜 안 되냐는 발언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핵을 갖자는 겁니다. 여권 내에 자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어야 되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하고 4번 핵실험하면 우리도 뭔가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가 바로 이제 북한의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과 위협에 의해서 항상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무기는 이제 핵무기입니다. 이게 핵무기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통한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지금 앞에서 방송한 대로 핵무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 투하 이후에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상대국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재래식 전쟁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우월하기 때문에 덜 걱정해도 됩니다만은 핵전쟁을 북한이 만약에 일으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 2차 세컨드 스트라이크 보복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나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핵의 그런 이론 플러스 김정은의 성격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설득력과 논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능력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 가지 여러 가지 체제나 제도 조약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비확산시킨 NPT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실질적인 이유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이 우리 재처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있고 세 번째는 이미 북한이 휴지 조각을 만드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인데 사실 저기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북이 이렇게 25년 전에 합의할 때만 해도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렇죠. 핵 없는 한반도가 정말 생기겠구나. 참 순진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수소탄이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로까지 이런 상황이 온 마당에 우리도 뭔가는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핵에는 핵으로만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전술 핵무기를 반입하든 아니면 미국한테 우리도 요구할 때가 됐습니다. 야, 니네 워싱턴 뉴욕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 떨어지고 니네가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우리도 확실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워싱턴이 한국과 일본을 굉장히 주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가지겠다라고 주장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동북아에 핵이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위에 해당되는 핵을 갖겠다고 주장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죠.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보신 대로 원유철 원내대표, 김을동 최고위원, 그리고 김정은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앞다퉈서 정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핵 보유론을 폈는데요. 지금은 이 북한의 이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가. 이것이 전제돼야지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그냥 여당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을 우리 정부 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상대로 북한을 같이 공조해서 더 강하게 압박하는데 좀 외교적으로 도움은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한 국민의 강력한 핵 무장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직접 핵을 제조하려면 우선 핵 재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핵 재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언제든지 우리가 미국의 허용만 해주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순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정 협상 같은 걸 할 때 네. 대미 이런 핵 대응 논의를 할 때 이런 국민의 지지는 상당한 외교적인 위력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건 여권 내에서는 좀 고강도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화가 났다는 국민 정서를 읽은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만, 하지만 야권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나라당 시절의 얘기죠. 인도적 지원을 했더니 북한 핵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끊었다. 그 결과 북한은 더 화가 났고 그래서 더 훨씬 강화한 무기로 다가왔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국 인도적 지원을 좀 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덜 호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해법으로 생각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처방책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이것은 너무나 단선적이고요.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영입 3호로 모셔왔던 꽃가마를 태워서 모셔왔던 이수혁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아예 지칭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한 거죠. 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의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저께 그랬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외교 안보 전문가인데 천군만마의 느낌이란 그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게 포인트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화의 채널은 어쨌든 유지해 가야 설득도 가능하고 강압적인 조치는 제재, 단규인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얘기는 아니라지만 북한이 계속 원했던 게 저거잖아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만한 대우를 해달라. 그런 거죠. 미국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계속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을 계속 지키고 있죠. 네. 미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설령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핵 무장 국가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핵 무장 국가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NPT 체제라고 하는 국제 네. 규범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 NPT 체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핵무기는 불법 무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불법 무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네. 불법 무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면 우선 유엔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네. NPT 체제 자체를 우리가 붕괴시키는 거고 핵무기의 정당성을 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노력은 아예 쓸모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수혁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만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했던 그런 경력에 아마 외교부 그 후배들이 많이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핵 실험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물론 안심을 시키려는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도 많이 내놨습니다. 그 연장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리지 말고 빈틈없는 안보 대책을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에 인도의 핵은 왜 괜찮고 북한의 핵은 안 되느냐. 그런 발언.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말 때문에 좀 많은 논란의 중심이 섰습니다만 4차 핵실험까지 마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좀 있는 거네요. 많죠. 네. 국가 지도자 대통령으로서는 좀 네.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인식이죠. 네. 네.
자, 2차 정상회담 당시에 이제 북한 문제와 핵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서방에 다닐 때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이 북한 핵을 다루는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 두 가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중지를 모아야 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협상의 틀을 통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뤄왔는데 이제는 육자회담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저명 연구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최소한도 16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북한이 사실상 핵 무장국가 되어 있고 곧 1, 2년 내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의 현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로서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반드시 육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이것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핵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군사적인 조치로서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핵 무장을 하려고 원전을 개발할 때 이스라엘의 전폭기가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협상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하자는 뜻이라기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은 할 수도 있고요. 의지를 갖춰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의지와 능력과 의지 또 그런 걸 우리가 언급을 해야 전명을 해야죠. 네. 저도 이스라엘 모델에 대해서 한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대안일 수는 있는데 그것의 그 어려움은 뭐냐면 안보를 위해서 상당 부분 경제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먼저 선제 공격한다든지 하면은 북한은 또 대응을 하겠죠. 그러는 과정에 지금 우리 열린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는 밑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떠나가고 많은 그 피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기에는 너무 우리의 경제가 취약하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핵과 관련된 선택,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국력을 모으고 북한의 핵 관련 대비태세 갖추는 것이겠죠. 다음 세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청와대가 방금 발표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